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허밍버드 출판사의 전승환 에세이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추억은 힘이 세다. 나를 온전히 내어주면서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내 대화의 주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무언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가 미소를 띠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안에서 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회사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마음은 멍들어 갔고 간간히 만나는 모임들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외로움이 가시지는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은 세분화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갔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잊혀져 갔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진다고 했지만 난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고 혼자였기에 늘 외로웠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건 다름 아닌 친구들이었다. 함께 할 때면 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던 존재들. 닭장 같은 학교 건물 속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였기에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놀고 싶은데 공부가 발목을 잡았고 시험 기간, 취업 준비, 영어 공부, 연애 등 다 같은 범주 안에 비슷한 고민이었으니 쉽게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다. 추억은 힘이 세다. 함께한 시간과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사건들이 많을수록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넓어진다. 함께한 추억이 없으면 인연을 지속하기 어렵다. 나는 많은 인연을 만났고 그 인연들과 나이가 들어서까지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여주며 이야기 나누던 친구들이 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언제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가 내 맘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않았다. 삶의 첫 장에서 만난 인연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가능하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함께한 추억이 많은 친구들을, 그 추억이 별 의미 없고 시답잖은 기억일지라도 함께 공유한 시간과 기억은 삶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도 같다. 그러니 추억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품고 살아야 한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며
각기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지칠 때쯤 가끔씩 함께 만나 추억을 곱씹으며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 추억을 만들어 가자. 친구와의 시간도 좋고 상대에게 푹 빠져 많은 것을 함께하는 연애도 좋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무덤덤한 부모님과의 시간, 그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서로 취향을 탐색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그 시간이 추억이 되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래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눈다. 먼 훗날 각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만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난날에 즐거웠던 그 순간의 내가 된다. 당시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해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맞춰가며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고맙다.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을 또다시 마주하겠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지켜보고 다독여가는 소중한 인연을 계속 지키고 싶다. 서로의 추억 속에, 서로의 기억 속에, 서로의 삶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소중한 순간이 너무나 좋다. 개의치 않는 연습. 우리는 자주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아파하는 건 힘든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위로한다. 나도 그 상황을 겪어봤다고 공감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처한 상황과 내가 겪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까? 그렇지 않다.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이 겪은 시간과 공간, 장소는 내가 겪었던 것과는 분명 다르다. 친한 친구가 인간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가? 너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나도 인간 관계로 힘들어 봤다고 위로한다. 과연 그 상황에서 친구는 위로를 받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힘들었던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 대해 다 안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험하다. 실제 상황을 경험해 본 게 아니라면 모르는 게 맞다. 그렇기에 모든 아픔도 기쁨도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누군가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타인을 어떻게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버스 안에서
함께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면 그 행위야 같을 수 있지만 창밖을 보며 모두 다른 생각을 하듯 우리는 서로 온전히 같을 수 없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깊이와 울림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간다. 시공간을 공유할 수 없기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것이다. 누군가 나를 안다는 식으로 한 말들은 무시해도 좋다. 뒤에서 들리는 나의 험담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세상은 당신을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의 인생을 눈꼽만큼도 모를 테니 쓸데없는 말은 개의치 말고 당신 원하는 대로 살아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파하지 말아요. 우리는 끝날 운명이었고 되돌린다 해도 또다시 관계를 되풀이하다 절망적인 결말을 맞았겠죠.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도 어루만져 메우고 또다시 아픔을 반복하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끌린 존재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만큼 아픈 사랑도 없고 살아내기 힘든 슬픈 사랑도 없어요.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하죠. 저도 그래야겠지요. 아프더라도 참아봐야겠지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 세상에 없겠지만 없다고 나의 세상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 당신도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아요. 그저 한번 휘몰고 간 태풍인 양 마음을 추스리고 행복해져요. 행복도 노력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니까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파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삶. 혹시 예전의 시계가 지금보다 더디 흘러가는 걸 인정하나요? 어린 시절보다 나이가 든 지금의 하루가 스치듯 빨리 지나가는 것에 동감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삶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경험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10대를 경험한 20대가 그렇고
30대를 경험한 40대가 그렇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 이유는 새로울 것 없이 하루가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특별한 사건 없이 유유히 흘러가는 하루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요.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웠죠. 처음에 보는 일투성이었고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 더 많았을 테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테니까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애썼고 사랑의 모든 것을 걸어볼 수도 있었지요. 반면 어른이 되면 새로울 일이 크게 없어요. 처음 해보는 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많은 일들로 상처를 받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졌죠. 그렇다면 지금의 삶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면 하루가 더디 가지 않을까요? 해외로 떠나지 않더라도 아직 못 가본 국내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 떠나거나 똑같은 음식이라도 산지에서 먹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본다면 하루가 길어지지 않을까요?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나를 맡기면 인생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좀 더 민감하게 세상에 반응했으면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루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앞을 나서 걸어가는 길에 큰 나무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나무는 수십 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우리가 관심을 주기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나무였어요. 간혹 아스팔트 사이에 삐져나온 잡초라도, 항상 무심히 지나치던 화단이라도 우리가 바라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젊은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고 쳇바퀴 돌듯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다면 죽어가는 삶이에요. 노인이라도 처음 시도하는 것에 설레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도전한다면 살아있는 삶이에요. 내 삶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지 말아요. 나라는 샘에 물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험을 해요. 모험하고 도전하며 많은 경험을 한다면 풍성한 삶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괜찮다. 소스라치게 추운 계절을 보내다 문득 길 옆 화단에서 작은 새싹을 발견한다. 이제 봄이 오는구나 싶어 벚꽃, 봄바람, 봄 노래, 봄의 느낌을 스치듯 기억해낸다. 아,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살랑살랑한 봄을 생각하다니 나는 아직 괜찮은 거구나.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책했는데, 살아갈 만한 작디 작은 힘은 있는 거구나. 그래,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소중한 밤. 온몸이 피곤하다 아우성된다.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거라 확신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말똥말똥하다. 또 온갖 잡념에 휩싸인다. 자자, 얼른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스스로를 다그쳐도 소용없다. 이 생각 저 생각 하염없이 쏟아져 잠을 방해한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몸을 기대고는 멍하니 있는다. 시계를 보니 이미 12시가 넘은 새벽이다. 조용히 홀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이 시간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다. 미뤄둔 일이니 그러한 일이나 챙겨야 할 것을 뒤로하고 그냥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몸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졌으니까. 새벽에 먹는 라면이 엄청나게 맛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흐뭇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좋아하는 재즈를 틀고 거실에서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이런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남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둔다. 글도 끄적여 보고 아무 책이나 꺼내 읽어도 보고 옛 사진들을 꺼내 보기도 한다. 꽤 오래 시간이 지나고 그 밤 한가운데 내일이 문득 걱정된다. 늦잠을 자면 어쩌지? 내일 일정에 지장을 주면 어떡하지? 이 시간까지 난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도 이내 괜찮다, 괜찮다 나를 토닥인다. 하루 정도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밤을 즐길 자격은 되니까. 야심한 밤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했으니까.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든 내가 대견하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작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는 소중한 밤을 보내고 침대에 누워
미소를 지으며 곤히 잠든다. 별별 세상. 아주 가끔 당신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의심을 할 때가 있다. 당신이 나에게 웃음을 지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게는 표면적인 미소일 뿐 나에 대한 호감으로 웃음 지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 우리는 거짓과 의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상대가 지어 보이는 미소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마음을 감추고 남을 대하듯이 남도 그럴 수 있다. 본인의 단점을 숨기기 위한 가식적인 미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과시적인 미소일 수도 있다. 미소가 자신의 불안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우리는 미소가 단지 가면에 불과한 상황들을 종종 접한다. 친구들 모임에서 친한 친구 Y가 나에게 K를 험담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K에게 Y가 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하던 그였는데 미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산다는 건 늘 뒤통수를 맞는 거라고. 인생이란 놈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절대로 우리가 알게 앞통수를 치는 법이 없다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뒤통수를 맞는 거라고. 그러니 억울해 말라고.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다. 그러니 다 별일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 말씀이 맞다. 사는 건 늘 뒤통수를 맞는 일. 이렇게 조금씩 적응하며 무뎌지는 일. 그게 어른이 되어 가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 하루가 멀게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데 말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 뒤 대사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그건 60인생을 산 어머니 말씀이고 아직 너무도 젊은 우리는 모든 게 다 별일이다. 젠장. 그렇다. 모든 게 다 별일인 것이다. 그래. 세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 재미없지 라고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지만 그것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별일이라는 게 매일 생긴다. 상대의 미소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듯이 인생도 때때로 전혀 알 수 없다. 참 별별
세상이다. 울림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다. 풀리지 않을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던 사람이 건넨 위로의 말. 한없이 차가운 내 마음에 뜨거운 빨간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강렬하게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한다. 당신 마음도 굳어 있다면 건네고 싶다. 단출한 문장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말을. 꿈을 꾼다는 의미.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물어볼 때가 있다.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등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 나 역시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믿었지만 중학교 시절 재능이 특출난 친구를 만나 좌절을 맛보았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예술고등학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다. 대부분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현실의 톱니바퀴에 몸을 맡긴 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누군가는 꿈을 사치라고 이야기한다.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산다는 건 신이나 가능하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큰소리 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 한 번씩 꿈을 꾸었다는 게 중요하다. 그 꿈이 크건 작건 간절히 바라던 일이 있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이라도 어린 시절의 우리는 분명 꿈을 꾸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지금 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꿈이 사치인지 희망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어린 시절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꿈도 좋지만 아주 사소한 꿈이라도 상관없다. 당신의 소망이 아주 작고 초라하다고 비웃을 사람은 없다. 거창할 필요도 없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며 저녁으로 맛있는 김치찌개 먹기를 희망하고 꿈꾼다. 또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몸을 담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하루 편안히 잠들기를 바란다. 이렇듯 작은 꿈이지만 나는 매일 꿈꾸고 그것을 이루며 산다. 작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기에 자주 행복을 맛본다. 어찌 보면 하루를
행복으로 채우는 주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매일 이루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에 내일이 조금 더 충만하다고 믿는다. 꿈꿔보자. 작고 사소한 꿈일지라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행복할 거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 별일 아니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눈을 뜨고 걸어 다니는 힘이 있다는 사실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정말로 별일 아니니까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부끄럽거나 좀 모자라게 보이는 거,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질 테니까. 다 별일 아닌 게 될 테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테니까. 행복할 거야. 잠깐 쉬면서 숨을 고르는 거니까. 다시 일어서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정말로 행복할 거야. 다시 보기. 지나쳐간 모든 것을 사랑한다. 어제 본 버스 밖 풍경에서 볼 수 없었던 오늘의 나무들을, 어제 본 골목에서 지나쳐 볼 수 없었던 오늘의 코스모스를, 어제 본 해질녘 노을에서 볼 수 없었던 오늘의 낭만과 여유를, 어제 본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오늘의 미소와 사랑을, 스쳐 지나간 곳에 의미를 두지 못해 행복할 수 없었던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를 찾을 수 있게, 앞으로의 모든 것을 더 사랑하겠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나. 일상의 면면에 작은 의미들이 깃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이 보는 하늘에도, 당신이 마주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에도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버스 밖 풍경에도, 늘 걸어 다니는 골목길에도 분명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으리라. 살짝 눈을 옆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갖은 핑계를 대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 아닐까. 집은 참 아늑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저 잠만 자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집에는 우리의 삶과 웃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무수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곳, 곁에 있지만 소중함을 몰랐던 많은 것 중에 가족의 소중함과 집의 아늑함을 되새겨보길 바란다.
나는 어디에 있었고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찾지 못했던 많은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 우리는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기보다 저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기에도 바쁘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이 작게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 이 넓은 세상을 내 좁은 시야에 가두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 늘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무심코 바라본 바다 너머 수평선엔 보름달이 또 뜬다면 어떨까? 늘 해가 뜬다고 생각했던 바다에 보름달이 떠 있다면 바다의 또 다른 매력에 눈을 뜨게 되겠지. 내 눈에 비친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기에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 다양한 것을 느끼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워. 우리는 많은 것을 지나치고 살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면 그제서야 아름다움이 선명해지지.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밝은 것만은 아니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일 만한 문제들이 난무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낙담하며 비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해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짓고 사는 게 편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는 건 너무 슬프잖아.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잖아. 나쁜 쪽만 바라보고 있기에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건 아닐까? 쉽지 않겠지만 내 삶의 방향을 빛나는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세상이 내가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같은 문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분명한 건 세상은 네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세상은 우리가 보려는 것만 보여줘. 그러니 빛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아야 해. 나는 네가 밝은 눈을 가지기를 바래. 밝고 찬란한 눈, 예쁘고 맑은 눈,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눈,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모래 폭풍이 몰아쳐 한치 앞을 보기 힘든데도 앞으로 다가올 단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너의 세상은 분명 선명하고 풍성해질 거야. 잊지 마. 세상은 네가 보려는 것을 보여줘. 네, 8편으로 모두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저도 글을 쓰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표현의 도구가 서로 다를 뿐 그림으로, 글로, 춤으로, 또 말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루를 1년을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들려드리는 작가 유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꿈길에 작은 편안함 한 조각으로 남고 싶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